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자, 오늘은요, 시장 상황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 기술적인 대응을 좀 아주 기초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반등 요 부분의 영향 시장 파악이 중요하다. 영향에 대한 요인, 파월 연준 의장 긴급 성명, 이 코로나19 확산 적절한 행동 조치를 강구하겠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팬데믹으로 악화 시 금리 인하 가능성, 요 부분을 짚어드렸었는데, 제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아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자극시켰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자극했다. 이렇게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요일 날 제가 오픈 채팅방 시황을 올려드린 거를 보여드리면은요. 미 파월 연준 의장 긴급 성명, 경제 지지를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에 진화하는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적절한 행동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 근데 뒤에 그러나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표명. 경제 지지를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는 것이 꼭 확실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을 저는 아카데미 회원님이나 유료방 회원님들한테 전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악화 시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다 했지만 밑에 현 시점에서는 기본 시나리오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표명을 했다. 이 내용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 주식시장에 매도를 불러온 원인이나 국채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내용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 긴급 성명 뉘앙스는 확실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골드만삭스는 3월부터 6월까지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 75bp를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요. 간밤에 100bp로 올렸어요. 골드만삭스가. 자,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전망을 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월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이 반발 매수세를 자극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월요일 날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 금리 동결을 하면서 실망감을 주었던 것과는 대조적인데 심리를 자극한 것이죠. 한국은행 금리 동결은 겉으로는 국내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 부작용을 걱정한 결정 같지만 결국 연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고, 연준에서 인하를 하던가 아니면 국내 사정이 더 악화되어야만 인하를 하는 죽도 밥도 안 되는 통화정책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하던 인하를 하던 추경을 하던 간에 물론 뭐 추경은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정부에서 추경을 하든지 간에 증시는 미국 증시 반등이 가장 중요하겠고, 월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증시의 높아진 밸류 부담은 이번 급락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볼 때 이미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공포를 일부 반영하고 있고, 3월 1, 2주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확진자 동향이 이번 위기의 중대 변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라고 제 개인적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는데요. 자, 월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보여주었죠. 자, 미국 지수 선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선물인데요. 간밤에 급반등. 이게 28일날, 2월 28일날 하락이 멈춰진 거죠. 그리고 S&P 500 다우 지수는 전일 종가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나스닥이 강보합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 선물이 강한 반등을 보였고 그 영향이 오늘 오전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을 말씀드렸죠.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양봉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신뢰를 주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국 주목해야 되는 관전 포인트, 중국 이외 지역의 신속한 억제가 필요하겠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추세와 수급이 관전 포인트다라고 짚어드렸는데요. 자,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신속한 억제를 하기 위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기 위한 행동들. 그리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역시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전 시황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여드리면은요. 자, 이게 오늘 이제 올려드린 장전 시황인데, 자, 보시면 IMF와 세계은행 긴급대출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EU, 유럽위원회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명,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주요 소식과 또 해외 시각을 유료 회원님, 아카데미 회원님, 그리고 무료 오픈 카톡방에 쭉 전달을 해드렸어요. 자, 요 부분들 국내 언론에서 전달을 해드리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쭉 소시에테 제네랄에서부터 알리안츠까지 해외 시각을 쭉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드렸어요. 저는 이 1년의 관련 작업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또 중요하고요. 오픈 채팅방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그 카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2727 누르시면 입장을 하실 수 있어요. 입장하시면 매일 장전 시황, 그리고 장중에 수급 동향, 이런 부분들 또 제가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활용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해서 오셔서 입장하셔서 좀 도움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뭐 이란도 그렇고 중요 내용들을 제가 다 전달을 해드렸어요. 신속한 억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억제된 거 아닙니다. 그쵸? 억제된 것은 아니에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력만 해서 되느냐? 아니죠. 잘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장전 시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돼 있다와 준비하고 있다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은 당연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여타 주요국 대응을 좀 비교를 해보면 준비돼 있다와 준비하고 있다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고가가 됐고 종목들 같은 경우에 또 음봉 마감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죠. 지수는 상승하고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지만 좀 먹을 것 없는 계륵 같은 시장이었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서 오늘 아침에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오늘 한국 증시는 미증시 급등 영향으로 상승 출발하겠으나 미국에서 확진자 및 사망자가 늘며 상승을 일부 반납한 점을 감안해서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갭상승 출발하겠지만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시초가 이하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을 감안하고 봐야 된다.
저항을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겠으면 외국인 수급 개선이 나타나는지 주목입니다.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은 수급의 개선이죠. 지금까지 매도로 증시를 밑으로 하방으로 무겁게 만들었던 외국인 수급 개선이 나타나는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렸어요. 자,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속한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이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 네.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아직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 불확실은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교육 영상, 캔들, 이동평균선 교육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캔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본 캔들. 한국 증시 장 마감하고 나서 중국 증시 마감하고 유럽 증시 열리고 미국 증시 열려서 마감한 그 많은 소식과 이유 이런 부분들이 간밤에 다 합쳐져서 나타나는 게 시초가잖아요. 시초가. 호재 좋은 뉴스로 마감을 하게 되면 해외 증시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악재 하락 마감하게 되면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과매도 신호는 지난주 금요일에 떴습니다. 과매도 기술적인 거예요. 기술적인 거. 그만큼 투자 심리가 하방으로 쏠려 있었다. 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죠. 그 이제 목요일 종가가 2054.89예요. 근데 2050포인트는 중요한 포인트죠. 왜 중요하냐? 2019년도의 시가예요. 시가. 2050.55.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부담, 글로벌 세계 경제의 둔화 우려. 엄청 고생했잖아요. 2018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 그 2019년도 하반기에 2020년 미중 무역 분쟁의 1단계 합의, 스몰 딜 이런 부분들이 전해지면서 2020년에는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 그게 반영이 되면서 2019년도 시초가를 지키고 하반기에 상승 마감시킨 거잖아요. 하반기에. 네? 하반기 9월달서부터. 맞죠? 그러니까 이 2050포인트는 2050포인트를 지키고 2019년도가 상승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2020년도에 경기 개선 심리를 반영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망가진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되돌려진 거예요. 2050포인트는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다. 중요한 포인트. 그것을 일간 흐름에서 바로 최근 목요일 종가, 금요일 시가로 이탈을 시킨 거예요. 자,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미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 자극으로 인해서 상승, 그리고 간밥, 미국 증시는 또 애플,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으로 급등. 그 영향이 시초가에 고스란히 전달이 된 거죠. 시초가에. 오늘 시초가로. 이 목요일의 종가 2054포인트, 2050포인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가 돼. 어느 정도 해소되는 기대감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국에서의 확진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줄었어요? 늘었어요? 뉴스 보신 분들 아시죠?
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아실 수가 있는데 한국질병관리통제센터 거의 600명 늘었다고 해요.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죠. 또 미국에서 확진자 증가해서 사망자도 늘었다고 하고 있죠. 저항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음봉액. 기술적으로 제가 그 캔들 그려지는 거 음봉의 시초가 종가는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던 거예요. 저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종가 목요일 종가 2054.89 2050포인트서부터 위로 2054, 2055 위로는 저항이 눈에 보이는 구간이었다.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그래도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0.58%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인 과매도 신호가 풀리긴 했는데 이 좁은 박스 구간을 당분간은 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 추경에 대한 효과를 봐야겠죠.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잘 해야 돼요. 잘. 그럼 추경을 잘 집행을 해야겠죠. 메르스 때보다 더 추가된 추가 경정 예산 그 효과가 잘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또 2050도 회복을 하고 다시 2100포인트 150 뭐 200 250까지 반등을 줄 수가 있겠죠. 자, 해서 너무 무거운 얘기, 좀 어두운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도 시장 수급은 여전히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3,121억, 기관 4,475억,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매수를 했지만 오늘 바로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2,209억, 372억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다시 동반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매수가 유입이 됐어요. 매수. 제가 레버리지 수급 어제 신뢰를 주기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기준 한 200억 이상은 매수를 해줘야 좀 신뢰를 가질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레버리지를 외국인이 조금 담았어요. 178억. 근데 기관이 좀 많이 담았습니다. 금융투자 위주로 해서 330억, 한 340억 가까이 금융투자가 보험, 투신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340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요. 금융투자가 280억으로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으로부터 수급 개선이 일어날지 예의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추세의 전환 또는 추세의 유지, 수급이 중심이 되어진다. 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고요. 자, 이 추세 추종 여승재 전문가 앞으로 제가 이제 코스닥 150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닥 시장 특히 좀 많이 투자를 하시는 편이죠. 보편적으로. 해서 저는 코스닥 150 종목 안에서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서 코스닥 150 종목들을 쭉 한 번씩 훑어보면서 추세와 수급 그리고 이슈 이런 부분들을 짚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하는 이 추세 추종과 수급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 방식이 좋다고 생각되신다면 이제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또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 방송을 또 놓치지 않고 보시기 위해서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런 부분들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